삼성 SDI가 기존에 투자가 별로 없다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투자할 돈이 없다. 네. 미국에 투자를 하나 보죠. 저희가 2021년 9월에 네. 방송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당시에 스텔란티스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었고요. 네. 스텔란티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어도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행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연합을 한 거죠. 합쳐서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가 되었고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SDI와 얘기가 되다가 또 LG랑도 얘기가 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양사 모두 합작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꾸준히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투자의 적정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마이웨이 할 것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했고 지금도 뭐 그 기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속을 챙기겠다. 예, 실속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않겠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거 이제 다 갚았다. 다 털어냈다. 뭐 털어냈고 네. 가장 컸던 거는 현대차 얘기 많이를 하잖아요. 네. 뭐 선대의 악연도 있고 왜 현대차는 삼성의 배터리를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뭐 선대 악연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삼성 배터리를 쓰려고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쓰려고 했는데 네. 가격이 안 맞아서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미 LG SK 배터리를 대량으로 쓰고 있는데 삼성 제품만 유달리 그런 고가에 현대차가 쓸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가 가격 때문에 서로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아니 근데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도 이제 시장 원리로 보면 뭐 저집거나 이집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저집게 뭐 엄청 비싸다라고 하면 당연히 싼 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즈음에 이제 리콜 사태가 이제 여러 차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팔 때는 좋았는데 네. 팔고 나서 그런 문제가 연달아 생기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투자 준비에 나서 SDI, 삼성 SDI라고 돼 있는데 네. 미국 투자 준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2021년 이후에 스텔란티스가 합작사를 삼성과 LG 양사 간에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양사, LG, 삼성 모두 이제 합작사를 세웠고요. 네. LG 엔솔은 그 캐나다에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 이제 그 인디애나주에 이제 합작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스텔란티스가 과연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쓸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이번에 윤곽이 다 드러났고요. 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잠시 그 스텔란티스 삼성 SDI가 미국에 아직까지는 배터리 공장이 없습니다. 팩 공장만 있어요. 네. 스텔란티스 이것도 스텔란티스에 들어가는 용도인데 스텔란티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공장 추가 증서를 확정을 했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작년 10월 정도 됐었습니다. 재작년 4월과 작년 10월. 재작년 9월 그리고 작년 저희가 시점으로 보면 작년 9월이었습니다. 영상 녹화로 갈 때는 위에 좀 카드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상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이 얘기한 사람, 쓴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뭐 네. 원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합종 연행이 심하고요.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랑 뭐 튀르키예 하냐 마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얼마 전에는 연휴 때는 외신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뭐 네 번째 합작 공장이 하냐 마냐가 이런 얘기를 많이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하고 관계없이 발표한 대로 잘 증설이 되고 있고 지금 스텔란티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윤곽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7개 라인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셀 라인입니까? 네, 셀 라인입니다. SDI와 스텔란티스가 하는 최초의 미국 합작사죠. 네. 합작사 셀 라인, 삼성 SDI의 셀 라인. 셀 라인인데 이게 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 투자가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23기가와트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25억 달러. 그리고 2조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추후에 33기가까지 늘릴 수도 있다. 총 33기가입니까? 더해서 33기가. 더해서요. 그럼 10몇 기가 더 늘린다. 10기가 더 늘리는 거죠. 그렇게 늘어날 상황인데 이제 이
당시에 미국에 있는 팩 라인,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삼성 SDI가 운용하는 과거에 이제 마그나의 공장을 인수해서 운용하는 배터리 팩 라인이 각형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도 이후에는 계속 각형을 쓰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7개 라인 중에서 약 그 40%에 해당하는 3개 라인은 원통형 배터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모델별로 어떤 거는 원통형, 어떤 거는 예, 각형 이렇게 각형으로 들어야 쓴다. 되겠죠. 예. 근데 이 원통형이 이 작년 11월에 천안 공장의 파이널 라인이 구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파이널 라인이 뭐냐?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를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은 현재로서는 테슬라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볼보 정도입니다. 볼보 정도인데 지금 BMW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와 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하고 저희가 방송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고 스텔란티스까지 급기야 스텔란티스까지 삼성 SDI와 4680 물론 삼성 내부에서는 46파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이 라인을 이 배터리를 쓰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향후 여기 배터리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향후 전기차 업체의 판도와 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요? 파우치 각형 위주에서 슬금슬금 원통형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각형 위주의 중대형 배터리 사업이 원통형과 각형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BMW와 스텔란티스가 원통형 비중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형 대비 원통형이 좋은 게 뭡니까? 생산성이 높습니다. 차의 생산성이요? 아니요, 셀의 셀의 생산성이 높습니다. 생산? 그리고 조립 생산 공정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고요. 싸요? 좀 더? 싸다는 건 셀 기준으로 싼 건데 네. 이게 단적으로 싸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자동차 업체에서 느끼는 이점은 뭡니까?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이죠. 테슬라가 이제 뭐 대놓고 발표했던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세계 라인은 확정이고요. 추가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3기가와트시에서 33기가와트시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원통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일단 내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하반기에 장비 발주가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각형으로 결정이 됐을 때와 네. 원통형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장비나 뭐 공정은 당연히 바뀌겠지만 네. 장비 단에도 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일단 여기서 믹싱 네. 그 재료를 섞어주고 전극,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네. 물론 약간의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극의 폭이나 네. 소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극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제 조립 라인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점들은 각형 배터리의 핵심 공정으로 삼성 SDI가 출자한 회사가 있죠. 바로 필에너지. 네. 그 회사는 순수하게 각형 노칭 장비, 각형 스태킹 장비만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원통형은 누가 합니까? 원통형 이제 그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도 있는데 권축이 와인더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요? 코엠입니다. 코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각형할 때도 코엠이 했습니까? 각형할 때는 코엠이 안 들어갔습니다. 코엠이 만드는 장비는 권취기라고 해서 와인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안에 젤리롤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그란 걸 만들어 말아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코엠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코엠이 테슬라에도 장비를 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안 들어가던 회사가 어떻게 들어갈 가능성이? 나머지 이제 조립 MOT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해액 주액기 네. 전해질 주액기도 삼성에서 눈여겨보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주입기는 원통형과 각형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달라요? 그냥 일단- 주입만 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각형과 원통의 내부의 그 부피가 다르잖아요. 네. 그 부피에 따라서 전해질 주액하는 압력이나 네. 여러 가지 그 조립 과정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은 원통형의 크기만 커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냐라고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배터리가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랑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모양만 바꿔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는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도 설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여서 네. 이게 완성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언제부터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장비 발주가 들어가니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올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요. 삼성 SDI의 첫 번째 미국 셀 공장이군요. 여기에는 이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텐데 기존에 검사 장비를 공급했던 이제 여기서 검사 장비는 뭐 많은 검사 장비가 있지만 외관 검사 장비를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엔시스라는 기업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삼성 SDI가 미국의 첫 이제 스텔란티스와의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도 각형과 같이 투자에 들어간다는 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회사들만 얘기를 한번. 네,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말씀드리면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네. 아니고요. 네. 코엠 여긴 비상장사인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에도 장비를 넣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코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업체 엔시스 그리고 하나기술 네.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또 포메이션 장비 중에 이제 갑진이라는 기업도 삼성 SDI가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주요해서 쓰고 있는 업체여서 갑진은 각형 때 안 썼어요? 포메이션 장비는 썼습니다. 음. 갑진 때도 굉장히 이제 SDI가 많이 갑진 업체 각형 걸 때도 썼고요. 예, 썼는데. 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